넷째 마당, 역사 침탈 3단계, 2차 국책 역사 침탈, 추진과 완성 3, 동북공정 3단계, 1. 2007년 동북공정 6년차 역사 침탈의 진행과 한국의 대응 2. 2008년 동북공정 7년차 역사 침탈의 진행과 한국의 대응 3. 2009년 동북공정 8년차 역사 침탈의 진행과 한국의 대응 1. 2007년 동북공정 6년차 역사 침탈의 진행과 한국의 대응 1. 동북공정은 2007년에 끝나지 않고 2009년까지 3년 연장하였다. 1. 동북공정은 10년 계획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화인민공화국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1차 고구리 역사 침탈을 완료한 뒤 2000년 말에 동북공정을 입안해서 하달하였고 2001년의 6월에 이미 동북공정을 공식 발표하고 공개 논의를 하였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동북공정은 2002년 2월부터 시작하여 2007년 1월에 끝나는 5년 프로젝트라고 알고 있다. 한국에서 동북공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안 것은 초기 동북공정 2년이 마무리되어가는 2003년 10월에 변강사지 연구 중심의 홈페이지가 공개되면서부터다. 그런데 그 홈페이지에 동북공정은 2002년부터 2007년의 5개년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 그 기간이 굳어져 버렸다. 그리고 한국과의 역사 전쟁이 시작되자 홈페이지는 폐쇄되어 한국에서는 그 뒤의 진행은 알아낼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는 일반 국민들은 물론 학자들도 대부분 2007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 한편 많은 사람은 2004년 한중 두 나라가 구두 합의를 해서 학술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고 알고 있어 학술적인 해결이 되었거나 아직도 두 나라 간의 학술적 해결을 위한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동북공정은 2007년에 끝나지 않고 연장되었다. 이 사실은 이미 국내 신문에서 보도되었다. 2007년 4월 25일 연합뉴스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났다. 중동북공정 5월 말 종료, 정부 재정 지원도 중단, 지방 차원에서 자체 연구 활동은 계속, 조계창 특파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2002년부터 진행돼온 동북공정 연구를 오는 5월 말로 공식 종료하고 연구비 지원도 중단하는 대신 지방 차원에서는 계속 연구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화인민공화국 학계의 한 소식통은 24일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온 동북공정 연구는 2월 말이 아니라 5월 말에 종료된다며 6월부터는 중앙정부의 연구비 지원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 이국강 부주임은 지난 16일 요녕성과 길림성의 대학과 연구기관을 방문해 종료를 앞둔 동북공정에 대한 막바지 점검 작업을 벌이고 미완성 연구 과제를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이런 조치는 사실상 중앙정부가 동북공정 연구에서 손을 떼겠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라며 하지만 각 지방정부 또는 대학,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계속 연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중단된 가운데 자체적인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연구활동이 다소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그는 전망하였다.
이 같은 언급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한국 등의 반발을 의식해 공식적으로 동북공정 간판을 내리기는 하겠지만 각 지방정부와 대학, 연구기관 등은 그간 축적된 연구 성과 및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기존의 동북공정 연구가 맡았던 영역을 더욱 세분화해 심화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소식통은 동북공정 보고서 출간과 관련 연구 성과를 공개 보고서 형태로 출간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등의 반발을 감안해 내부 보고서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방침이 바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북한 경제, 북중 접견 지역 안전 문제, 만주 삼성의 대북 변경 무역, 탈북자, 북핵 문제, 동북아 경제 협력, 대러시아 변경 무역 등 7개 핵심 과제 연구는 동북공정과 분리해 계속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지난달 24일 연변대에서 현판식을 가진 중국 사회과학원 동북변강지구 국정연구조사 기지와 관련 중화인민공화국은 각 성별로 성정연구소를 하나씩 설치해두고 있으며 연구소 설립도 이런 흐름의 일환일 뿐 명칭이 국정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와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이번 국정연구조사기지 현판식에는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의 리성 주임과 리 부주임, 왕정 중국 사회과학원 과학연구국 부국장 등 고위 인사가 대거 참석해 중화인민공화국이 간판만 바꿔 계속 동북공정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한국의 반대 때문에 외교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동북공정을 지방정부로 이관하고 중앙정부는 손을 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미 2004년부터는 표면적으로는 중앙정부는 길림성 사회과학원에서 주관하는 것처럼 하였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자세히 보았다. 본디 1월 31일 동북공정이 끝난다고 했지만 5, 6월이 되어서야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무언가 변화를 주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감이 든다. 그러나 동북공정은 역시 계속되었다. 같은 기자가 9일 뒤 후속 기사를 올렸다. 이 작업을 주도해온 중국 사회과학원 변강사지 연구센터는 11.5 사업 발전 계획이란 제목의 자료집을 내고 앞으로도 동북과 신장 등 변경 지역의 역사에 대한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를 계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처럼 변경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방침이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동북공정은 그동안 한국 등의 강한 반대에 부닥쳐 일부 연구 기능이 지방으로 이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특히 센터는 11.5 계획 확정을 위한 논증 보고에서 역대 종번 연구는 친화와 한반도, 베트남과의 관계사에 집중되었다라며 연구자들이 역사상의 주종 관계 형성과 변화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 성질과 특징을 분석해 역사의 진실을 복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집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친화 변경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발전과 변천에 관한 이론 체계 구축이 연구의 근본 목표라며 11.5 기간의 연구는 친화 역사 영역의 법률적 지위와 변경의 안정 및 발전이 그 중심이라고 규정하였다. 앞마당에서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은 이미 2001년부터 10차 5개년 계획과
11차 5개년 계획에 역사 침탈 10년 계획을 세워 그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는 것을 보았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동북공정 첫 단계에 고구리 역사 침탈은 1차를 마무리하였다는 것도 보았다. 그 뒤 2004년부터 새로운 5년으로 연장하였고 2009년 완료하게 된다. 기간을 10년 기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에 신문 기사에 나온 11.5 사업 발전 계획에서 11차 5개년 계획 기간에도 동북공정을 계속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2. 동북사지 발표 논문을 통해서 본 동북공정의 기간 연장과 성과. 앞에서 보았듯이 신문 기사에 분명히 동북공정을 연장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정확하게 몇 년까지 연장하였고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글쓴이도 2007년 동북공정 논문을 쓰면서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밝힐 수가 없었다. 그 당시 분석 대상으로 삼았던 동북사지에는 연구비를 받은 논문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9년 9월 글쓴이의 입산으로 구체적인 분석은 중단되었다. 10년이 지난 2017년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코리아는 사실 차이나의 일부분이다 라는 역사 강의를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다시 동북공정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2003년까지 동북공정 첫 단계를 마친 뒤 바로 2004년부터는 2009년까지 동북공정에서 연구된 결과는 모두 길림성 사회과학원에서 낸 동북사지에 실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2003년 후반기 동북공정이 한국에 알려지면서 거국적인 반대에 부딪히자 앞으로는 한국과 학술 교류를 통해서 해결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길림성 사회과학원으로 옮겨 동북공정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계속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지금부터는 동북사지 분석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밝히려고 한다. 글쓴이가 2007년 분석 때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었으나 근년에 동북사지 전체를 시계열 분석해본 결과 2009년에 동북공정이 끝났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동북사지는 2004년에 창간되어 첫 해에는 월간으로 발간되었으며 2005년부터는 격월간으로 발행하였고 2016년 3기부터는 다시 학문으로 제호를 바꾸어 2016년 4기와 2017년 1기를 펴낸 뒤 폐간된다. 동북사지를 창간하기 이전에 서북사지가 발간되어 서쪽의 위구르, 카자흐스탄, 북쪽의 몽골, 흉노, 선비, 유연, 돌궐, 위구르, 몽골사를 연구한 뒤 목적한 프로젝트가 끝나자 폐간되었다. 동북사지도 동북 지역의 역사와 영토에 대한 목적 사업이 끝나자 폐간된다. 이 특수 목적의 학술지들은 임무를 마치면 폐간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이 특수 학술지가 폐간되는 때가 목적이 완료되는 시점이 된다. 동북공정 기간 고구리에 관한 연구 결과가 모두 160편이 나왔는데 그 밖에 우리 역사와 관계 있는 고조선 관련 논문이 24편, 발해 관련 논문이 33편, 왕건의 고리와 조선시대 관련 논문이 39편, 백두산과 간도 문제 논문이 31편이고 역사 침탈을 위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변강이론 23편이 발표되었다. 모두 310편 가운데 고구리 논문이 160편, 다른 논문이 150편으로 고구리가 아닌
다른 논문의 비중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동북공정을 마친 뒤 2010년부터 동북사지가 폐간되는 2017년 2월까지 7년간에도 고구리 연구 85편을 비롯하여 우리 역사 관련 논문이 177편이나 발표되었다는 것을 보면 동북공정이 끝나고도 동북공정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동북사지가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표에서는 국책 역사 침탈인 동북공정 기간과 그 뒤 보완 마무리 기간의 통계를 보았는데 이 통계로는 동북공정이 2009년에 끝났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위의 표 가운데 고구리 관계 논문 통계만 뽑아서 동북사지에서 만든 발표 항목별로 정리한 것이 표 8이다. 표 8을 분석해보면 2009년을 기준으로 논문을 실은 주제 항목이 뚜렷하게 달라진다. 동북공정의 선정 과제로 연구한 논문들은 주로 전문가 논단, 전문 주제 연구, 학술 쟁점, 학술 논단 같은 항목으로 나누어 싣다가 2010년부터는 거의 고구리 발해 논단이나 동북사론이란 다른 항목을 만들어 싣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2009년에 동북공정에 어떤 커다란 변화가 왔다는 것을 뜻한다. 다음 3장에서 보겠지만 2009년 7월 동북공정을 마무리하고 자축하는 대회가 열린다. 바로 그 대회와 이 표에서 2009년의 변화가 맞아떨어지면서 동북공정이 2009년까지 연장되었다는 것을 확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동북공정이 3년 연장되어 2009년에 끝났다는 것은 이 마당의 3장에서 동북공정 완료 대회를 분석할 때 다시 더 자세히 보겠다. 2. 한국 측 동북아 역사재단이 파악한 동북공정 기간 2002에서 2007년 1. 문제의 제기 동북공정은 8년간 계속되었다. 동북공정은 2003년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이 동북공정의 전모를 밝힌 홈페이지가 한국에 알려지면서 한중 사이의 외교 분쟁으로 번졌고 이른바 한중 역사 전쟁이 표면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은 학술적 해결을 주장하며 이른바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고 얼마 뒤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의 홈페이지가 비공개로 되면서 한국 측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동북공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한국 정부나 학자들은 홈페이지에 공고했던 2002년부터 2007년이라는 동북공정 기간이 지나자 동북공정이 끝났다고 보았고 그런 인식 아래 많은 논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동북공정은 2001년에 이미 시작하였고 2009년까지 8년간 계속되었다. 그러므로 글쓴이는 동북공정을 다음 3단계로 나누어 한 마당에 한 개씩 정리하여 보고 있다. 1. 2001에서 2003년 동북공정 1단계 전반기 동북공정 2. 2004에서 2007년 1월 동북공정 2단계 후반기 동북공정 3. 2007년 2월에서 2009년 동북공정 3단계 연장된 동북공정 이와 같은 단계 구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다르다. 첫째, 지금까지 모든 연구는 동북공정 기간을 2002에서 2006년 또는 2002에서 2007년으로 보았지만 글쓴이는 2001에서 2009년으로 잡았다는 점이다. 둘째, 지금까지 응용 연구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도 발표한 것이 없어 글쓴이를 포함해서
아무도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글쓴이는 지금까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일어난 현장 상황을 통해서 응용 연구를 추적해 보았다. 2. 한국의 정부 기관과 학계의 인식에 대한 분석. 동북공정이 2007년에 끝났다고 보는 것과 3년 연장되어 2009년까지 이어졌다고 보는 것은 동북공정의 진행과 성과를 분석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동북공정이 끝나고 보완기간을 거쳐 그 성과를 바탕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국사로 전환하는 과정을 분석하는데 뗄 수 없는 자료를 제공한다. 그런 면에서 글쓴이는 이 책을 쓰는 동안 여러 차례 시대 구분을 바꾸어서 역사 침탈 전체에 대한 역사적 인식 체계를 구성해 보았다. 한국에서 이미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 홈페이지에 공고했던 동북공정 기간이 끝나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동북공정의 진행과 성과에 대한 여러 분석이 있었다. 1. 이희옥, 동북공정의 정치적 논란에 대한 비판적 해석. 2. 서길수, 중화인민공화국 동북공정 5년의 성과 전망. 3. 윤희탁, 한중 역사 논쟁과 역사화해. 4. 윤희탁, 포스트 동북공정, 중국 동북 변강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 5. 김승일, 동북공정 이후 중국 학계의 한국사 연구 동향. 6. 동북아 역사재단 편, 중국 동북공정 고구리사 연구 논저 분석. 7. 한국고대사학회 동북아 역사재단,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고대사. 8. 송기호, 중국의 동북공정 그 후. 9. 김현숙, 동북공정 종료 후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과 전망. 10. 동북아 역사재단, 동북공정 이후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 분석과 비판. 11. 동북아 역사재단 편, 동북공정 이후 현황과 동북아 역사 문제. 이상의 연구 성과 가운데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기획하여 낸 책들을 중심으로 동북공정 실시 기간을 어떻게 보았는지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분석은 동북아 역사재단을 비롯한 한국 학계가 동북공정에 대해 어떤 기초 정보와 인식으로 대처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므로 아주 중요한 분석이다. 1. 2010년 동북아 역사재단 편, 중국 동북공정 고구리사 연구 논저 분석. 이 책은 동북공정이 끝난 뒤 동북공정이 시작된 2002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발행된 저서들을 분석, 비판하는 책이다. 1.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정재정 발간사 4쪽.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이 2002년부터 5년간 진행했던 동북 변강 역사 여현상 계열 연구 공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만주 삼성, 곧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롱 장성 지역의 과거사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실시한 사업이다. 2. 책머리에 2002년 2월에 시작된 동북공정은 5년 만인 2007년 1월 종료되었다. 그것은 동북 지방에 대한 1.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 2. 외국 서적의 번역. 3. 관련 문서의 수집, 정리 등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3. 조인성, 고대 중국 고구리 역사 속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02년 2월에 시작된 동북공정은 2007년 1월 5년 만에 종료되었다. 하지만 동북공정 시기의 고구리사 연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다만 그 주체가 만주 삼성으로 바뀌었다. 4. 최종택, 고구리 왕릉 통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중화인민공화국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실시된 동북공정을 통하여 고구리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하기 위한 각종 연구 성과들을 내놓았다. 이 책에서는 이사장의 발간사와 책머리 글에 모두 2002에서 2007년을 동북공정 기간으로 보았기 때문에 동북아 역사재단은 공식적으로 동북공정이 2007년에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집필에 참여한 조인성, 최종택 같은 학계 전문가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 2012년 한국고대사학회 동북아 역사재단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고대사. 이 책은 한국고대사학회와 동북아 역사재단이 공동으로 2012년 7월 20에서 21일 대구 팔공산 온천관광호텔에서 동북공정 이후 중국의 변강 정책과 한국 고대사 연구 동향이란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모아서 책으로 낸 것이다. 표 9.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 고대사 필자들의 동북공정 기간 인식에서 보면 동북아 역사재단이나 참여학자 대부분 동북공정의 기간이 2002에서 2007년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조영광만 2006년 12월이라고 했다. 동북공정을 시작한 기점을 조법종은 2002년 1월이라고 했으나 세명은 2002년 2월이라고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의 발표를 인용하고 있다. 끝나는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꽤 다르다. 단순히 2007년 완료되었다고 한 학자도 있고 박준영은 2007년 1월, 임기환 조법종은 2007년 2월이라고 했으며 앞에서 보았듯이 조영광만 2006년 12월이라고 했다. 동북공정이 끝나는 해와 달이 통일되지 않은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이 동북공정 완료 시기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 2002년에 시작되어 5년간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1. 연구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한 것은 1은 종료되었고 2는 계속되고 있다는 앞뒤가 맞지 않은 표현을 하고 있다. 이것은 동북공정에 대한 성격 규정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역사 침탈 전체를 제대로 시대 구분하지 않고 동북공정이라는 용어를 쓴 데서 온 부작용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역사 침탈을 동북공정이라고 통칭하고 있으므로 동북공정이 끝나버린 시점에서 계속되는 역사 침탈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동북아 역사재단 책임연구원은 이런 제안을 하였다. 2002년 2월부터 실시한 동북공정은 5년 계획의 연구 사업이었으므로 2007년에 이미 종료되었다. 그러나 2007년 이후에도 중화인민공화국이 한국사를 왜곡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나라 언론이나 방송계 그리고 사회 일반에서는 이를 모두 동북공정이라고 통칭하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동북공정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혼동을 피하기 위해 그 이후 발생한 중화인민공화국의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에 의한 역사 왜곡 문제는 적절한 다른 용어로 표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역사학 분야의 사안이라면 동북공정 대신 동북공정식 인식
혹은 한중 역사 갈등 문제라고 하는 것도 혼동을 피하는 길이 될 수 있겠다. 그런데 문제는 동북공정이 원래 중화인민공화국 만주삼성 지역의 역사, 지리, 민족 등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국가적 중점 사업으로서 이 지역의 과거와 현대,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될 미래의 일까지 모두 연구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즉, 역사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국제관계 등 다른 분야까지 대상이 될 수 있다. 동북공정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것은 그간의 과정을 통해 확인되었지만 동북 변강 역사 여현상 계열 연구 공정이란 명칭 자체에도 이미 나타나 있다. 따라서 한중 역사 갈등 문제라는 용어도 정확한 표현이라 하기는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중 간 갈등이 있는 사안에 대해 모두 동북공정이라 칭하고 있다. 마치 보통 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2007년으로 동북공정은 모두 종료되었다고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측과 한국 측 사이에 혼동이 생기고 있다. 이를 두고 한국 내 일부 세력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동북공정을 활용하기 위해 문제를 더 확대시키고 있다고 보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이런 점들을 통해 볼 때 동북공정이란 용어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이 제안에는 이미 1980년대부터 시작된 역사 침탈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동북공정을 기점으로 한 데서 생긴 문제로 실제 현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동북아 역사재단의 난감한 입장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1. 이런 문제는 동북공정에 대한 정확한 기간과 성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연구와 보고가 없었기 때문이다. 만일 동북공정은 이렇게 끝났다라고 정확히 밝히고 동북공정은 그만두거나 중단되지 않았다. 동북공정 성과는 이렇고 동북공정 이후는 어떻게 하기로 했다라고 정확하게 분석 발표를 했다면 국민이 이해하고 그에 따른 대처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정확한 발표는 없었다. 2. 문제의 소재가 동북공정 문제는 단순한 역사학이나 학술적 문제가 아니고 다시 말해 필자가 말한 역사 갈등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국제관계 모든 분야에 걸쳐 있는 국가와 국가의 역사와 영토 싸움이라는 사실을 토로하였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정부와 학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학술적 해결이라는 덫에 걸려 역사 전쟁이나 역사 침탈이라는 정확한 용어를 쓰지 못하고 있었고 실제로 동북공정이 끝나버리고 나니 난감한 문제에 부딪힌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중 역사 갈등 문제는 스스로 부정하였듯이 올바른 해결이 아니다. 3. 동북공정식 인식도 해결책이 아니다. 동북공정이 끝나고도 동북공정과 같은 역사 침탈이 계속되므로 동북공정식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동북공정 이전에 있었던 역사 침탈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글쓴이가 머리말에서 역사 침탈 40년을 시대 구분한 것은 바로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이다. 역사 침탈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크게 문제로 등장한 것은 2003년 10월 12일 KBS 일요 스페셜 한중 역사 전쟁 고구리는 친하사인가 였다. 당시 이현식 담당 PD와 작가는 제목에 동북공정을 넣자고 하였으나 마지막 순간에 글쓴이가 설득하여 한중 역사 전쟁이란 제목을 붙였다. 3. 2007년 동북아 역사재단 동북공정 이후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
분석과 비판. 이 책은 2016년 당시 동북아 역사재단 한중관계연구소 김현숙 소장이 신진학자 6명을 연구팀으로 구성하여 동북공정이 종료된 2007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학계의 고구리사 연구 성과를 주제별로 나누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것이라고 했다. 이 책에서도 동북아 역사재단이나 학자들 모두 동북공정이 2007년에 끝났다는 인식의 변화가 없다. 다만 2017년 시점에는 동북아 역사재단이 사실상 공식적으로 동북공정식 역사인식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동북아 역사재단 김도형 이사장의 발간사. 동북공정 사업은 형식적으로 2007년에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이후에도 중화인민공화국의 한국사 왜곡은 계속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언론이나 방송계 그리고 사회 일반에서는 이를 모두 동북공정으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공정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문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이는 틀리지 않는 진단입니다. 비록 연구사업으로서의 동북공정은 종료되었지만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에 의거하여 자민족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동북공정식 역사인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1. 역사 전문가들의 손을 떠나 일반인들에게 확산된 동북공정식 역사인식은 비학문적, 비상식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동북공정으로 야기된 역사 갈등 문제는 학술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1은 동북공정식 역사인식이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이다. 보기를 들면 만리장성 동쪽 끝에 대한 논란이라거나 백두산 문제나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한복공정, 김치공정 같은 두 나라 사이의 논란이 비학문적이거나 비상식적이라는 걱정이고 이는 학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김현숙은 동북공정이 단순히 역사학이나 학술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동북공정이건 동북공정 이전의 역사 침탈이건 동북공정 이후 동북공정식이건 모두 학술적이 아니다. 동북공정은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로 나뉜다. 기초연구도 학술적이 아니라 김현숙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의 한국 고대사 연구의 결론은 사실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였듯이 중국 공산당이 결정한 지시에 따라 역사를 훔쳐가는 작업이다. 거기다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 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응용 연구는 100% 정치적인 것이다. 그런데 2017년 현재까지도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 학술적이란 이야기를 하니 참 한심한 생각이 든다. 동북아 역사재단 한중관계연구소 소장 김현숙 1장 동북공정 후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 이사장의 발간사에 동북공정식 인식이 나온 것은 앞에서 보았듯이 김현숙이 제안했던 용어다. 이번 책에서 그 용어를 공식적으로 쓴다고 하였다. 동북공정은 중국 사회과학원에 소속된 변강사지 연구 중심에서 2002년 2월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실시한 연구 사업이다. 사업 진행 도중 고구리사를 둘러싸고 한중 간 갈등이 격화되었고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 두 나라 정부에서 직접 관여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처음 기획했던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사업은 5년간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때 표출되어 문제가 되었던 중화인민공화국의 한국 고대사 인식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흔히 동북공정은 분명 종료된 프로젝트이므로 이후 나오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자국 중심주의적 역사관에 의한 한국사 왜곡 문제는 동북공정식 역사인식 혹은 한중 역사 갈등 문제 또는 다른 적절한 용어로 지칭하는 것이 옳다. 이에 이 글에서는 편의상 프로젝트 이름을 동북공정, 중화인민공화국의 자국 중심적 한국 사관은 동북공정식 역사인식으로 구분하여 칭하기로 한다. 편의상 쓴다고 한 것을 보면 2012년에 제안하고 난 뒤 5년 동안 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두 나라 정부의 관여로 동북공정이 처음 기획했던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보았는데 앞으로 보겠지만 한 해도 멈추지 않고 3년을 연장하여 스스로 성공하였다고 선언하였다.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동북공정의 진행과 완성 과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조교수 이정빈 5장 고구려 문헌사료 및 사학사 이정빈은 같은 책에서도 김현숙이 제안한 동북공정식 역사인식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포스트 동북공정이란 용어를 썼다. 2007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역사학계는 이른바 번속이론을 바탕으로 전통시대 중원왕조와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다. 포스트 동북공정에서도 고구리사는 여전히 핵심과 제에 속하는데 이전보다 관련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확대되었고 주제도 다각화되었다. 포스트 동북공정이란 필자가 줄을 달았듯이 유니탁이 제안한 용어다. 결론적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최근의 동북공정은 분명 이전과는 다른 패러다임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최근의 동북공정 패러다임은 종래와 같은 특정 왕조의 귀속권 논쟁을 벗어나 변강이론 체계를 구축해서 전통시대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확정하고 동북 변강 강역의 국제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이와 동시에 동북공정의 두드러진 역할도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동북공정 논리가 자연스럽게 확산,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만주 삼성에서는 각종 역사 문화 유적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그 유적을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생활의 일부분으로 만들어 나가 해당 역사 문화 유적을 중화인민공화국의 것으로 각인시켜 나가고 있다. 이런 동북공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분명 역사성, 경제성, 문화성, 장기성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새로운 타입임이 틀림없다. 필자는 이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동북공정을 종래의 동북공정과 구별하여 포스트 동북공정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때 포스트 동북공정이란 단순히 동북공정의 후속 사업 또는 후기 동북공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기본적으로 종래의 동북공정 사업과 정신을 계승하면서 양적, 질적으로 동북공정 논리를 심화시키고 추진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중앙보다도 지방이 주체가 되어 역사 문화 유적의 관광 자원화를 통해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고 문화적으로 향유하는 행태 속에서 역사 문화 유적의 중화인민공화국화를 꾀하고 동북 변강의 안정과 민족 단결을 추구해 나가는
동북 변강 전략을 의미한다. 유니탁은 2007년 동북공정이 끝났다는 전제 아래 2007년을 기점으로 그 뒤를 포스트 동북공정이라고 이름 지은 것이다. 그러나 다음 본문에서 보겠지만 동북공정은 2009년까지 계속되었고 유니탁이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응용 연구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다.